안녕하세요. 6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월가의 증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짜영 미국 주식입니다. 자, 월스트리트가 2022년 하반기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JP모건이 지난 1, 2주 동안에 투자자들이 올해 하반기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는 시장이 연준 정책에 달려있기 때문에 관리들이 데이터에 계속 의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함에 따라서 통화 정책의 방향은 불가피하게 향후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전개될지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많은 은행들이 동의한 또 다른 사실은 미국의 하반기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UBS 팀이 전망을 스태그플레이션, 니플레이션, 연착륙 또는 슬럼프의 네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고 이럴 경우에 주식과 채권의 반응이 어떤 모습이 될지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지금 주식과 채권이 다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상승률에 뒤처진 채 시장과 채권 수익률을 계속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높은 채권 수익률이 주식 매력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식에 대한 부분은 하락적인 시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투자 방법, 스테이크플레이션에서는 유동성을 좀 전략화하는 방법, 그리고 헤지펀드로 다양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리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리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주가 상승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우크라이나의 휴전과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 그리고 노동력 참여의 증가가 투자자들의 위험 욕구를 이제 자극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급반등을 하고 또 장기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투자자가 이제 시장에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식에 대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연착륙과 그리고 리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투자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만해지는 반면에 미국 경제는 침체를 피하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과 시나리오에서 완고한 인플레이션과 미지근한 성장은 주식과 채권 모두를 낮추고 이렇게 본질적으로 채권과 주식이 모두 타격을 입었던 올해 지금까지 보여진 거래 패턴의 지속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주식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기업 이익을 둘러싼 기대에 극적인 변화를 촉발할 만큼 충분히 심각한 경기 침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제적 침체가 될 것이고요. 이 시나리오에서 UBS 팀은 성장 충격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빨리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JP모건 글로벌 리서치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낙관적인 설문을 하고 있는 리서치 업체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은행의 주식 전략가의 올해 중반 전망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렇게 간단히 말해서 JP모건의 팀은 현재 에너지 섹터와 같은 순환 경기가 더 매력적으로 평가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순환 경기를 매수를 하고 방어적인 주식을 기피할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형주와 성장주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향후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방어적인 주식을 이야기했던 부분, 뭐 코카콜라라든지 소비재 관련 그런 주식을 좀 기피할 것을 이렇게 권장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스티펠의 이렇게 매니스터 수석 주식 전략가에 따르면은 무너진 미국 주식 시장이 이번 여름에 안심 랠리를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잠재적으로 10% 이상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여름 유가가 하락을 하고 시장이 12월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일시 중지 가능성을 예상됨에 따라서 S&P 500이 4,150선까지 이렇게 순환적인 성장에 의해서 주도되는 안도 랠리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말했습니다. S&P 500이 지난주 3% 정도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팩트세트 데이터에 따르면은 지난 금요일 오후 약 3,888선에서 2% 이상 거래가 되면서 매주 5% 이상의 이런 상승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 지수가 이달 초
최근 고점에서 최소 20% 하락한 그런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의 어떤 증시적인 이런 반등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연준이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더욱 공격적으로 인상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왔죠. 자,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빨리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PMI 제조 지수가 곧 발표를 하게 되는데 5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국내 총생산 GDP 성장이 더디기는 하지만 2022년에 경기 침체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생활비에 대해서 이렇게 스티펠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로 측정한 핵심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2023년까지 전망하는 2.7%로 둔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베니스턴은 핵심 PC의 이러한 하락이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을 일시 중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임무는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보다 엄격한 정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단기 실질 금리를 중립금리로 밀어붙이는 것이 항상 이렇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그리고 경기 침체를 불러왔던 이런 경우가 지금 4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준이 이렇게 실질금리를 중립금리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또 연준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월가에서는 직선에 대한 부분이 없으며 이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석유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2월까지 유가가 배럴당 약 85달러까지 이제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GDP가 둔화가 되면서 서방의 비용이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됨에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예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러시아 편에 서 있는 대부분의 서방 지도자들의 약한 정치적 위치가 우리의 견해로 이렇게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정전에 동의하도록 설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JP 모건 체이스 앵코의 전략가인 마크 콜라노비치는 금요일 메모에서 다음 주 포트폴리오의 월별 및 분기별 재조정으로 주식 시장이 약 7%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월간 재조정을 지적을 하면서 시장이 10% 하락을 한 후에 5월 말까지 약 7%의 상당한 상승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1분기 말에 유사하게 이렇게 시장이 7%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끝으로 S&P 500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과거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8년, 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이 S&P 500 지수가 바닥을 찍었던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매도성 거래량입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이 빨간 줄 때 보시면은 이 201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 바닥을 다졌던 이 거래량, 매도 물량의 거래량이 나왔었고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렇게 바닥을 다져줄 때도 이런 많은 매도성 물량의 거래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이 거래량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뭐 100% 맞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그런 조건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거래량적인 부분이 맞다라고 100% 확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 데이터적인 거래량, 매도 물량의 거래량을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기준선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S&P 500이 3,850선에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렇게 3,800선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반등적인 부분을 여러분께 좀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분석치가 과거에 S&P 500이 지난번 봤을 때 이렇게 단기 고점이었던 4,150선까지는 우리가 7월 초까지는 랠리적인 부분,
단기적인 랠리적인 부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좀 더 힘을 잃고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4154선이 또 EMA 지금 60선에 대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150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지금 4150선 그리고 우리가 최상의 상단을 봤을 때도 이렇게 4200선의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인 그런 랠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6월의 마지막에 PC 지표가 있고 7월에 CPI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될 건데요. 이렇게 실적 컨센서스에 따라서도 증시가 변동을 보일 것 같습니다. 실적 컨센서스에 따라서 이렇게 증시가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닥적인 부분을 다져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가을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더 완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게 된다면은 주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랠리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베어마켓 랠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간을 이용을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현금 비중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만드셔가지고 다시 한번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